1215년 잉글랜드는 왕의 전횡과 과도한 세금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귀족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존 왕의 가혹한 세금 정책과 독선적인 통치 방식은 귀족들과 백성들의 원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잦은 전쟁과 패배 속에서 왕실 재정은 바닥이 났지만 그 부담은 백성 몫이었습니다. 결국 불만이 극에 달한 귀족들은 왕권 제한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왕의 일방적 통치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1215년 6월, 런니미드로 향하는 귀족들의 행렬은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존 왕과 귀족들이 런니미드에서 마주한 순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왕의 권위를 지키려는 존 왕과 권리를 쟁취하려는 귀족들의 대립이 팽팽했습니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왕권 제한을 명문화한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문서가 바로 마그나 카르타로 이후 수세기에 걸쳐 서양 법치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귀족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을 어떻게 압박하고 얼마나 강력한 조항을 관철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압박에 몰린 존 왕은 마지못해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합니다. 이는 중세 정치사의 중대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1215년 6월 15일, 존 왕은 역사적인 문서에 서명합니다.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지요. 문서 속에는 자유민은 정당한 법의 심판 없이 체포 투옥될 수 없다 등 뒤이어 법치주의의 기초가 될 중요한 조항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 달리 권력 투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명 직후 존 왕은 문서를 무효화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왕권을 지키려는 그의 욕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 역시 마그나 카르타를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왕과 귀족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귀족들은 반란을 준비하며 군대를 모았습니다. 잉글랜드 전역이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작된 귀족들의 반란. 마그나 카르타 체결 후에도 내부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과연 잉글랜드는 안정될 수 있을까요? 일부 귀족들은 교황에 맞서 프랑스 왕자까지 불러들이며 왕정에 대항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협상은 언제나 힘과 권력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이 시기에 잦은 전초와 포위전은 잉글랜드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권과 귀족권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존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어린 헨리 3세가 즉위합니다. 석정체제에서 다시금 마그나 카르타가 살아났습니다. 문서는 왕과 귀족 모두에게 안정과 새로운 질서가 필요함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마그나 카르타는 단순한 협상 문서를 넘어 법과 합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마그나 카르타는 여러 차례 개정, 재확인을 거치며 왕과 귀족의 관계, 나아가 국민과 통치자의 관계를 정의하는 틀이 되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중세 유럽법 체계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이후 재판과 권한 분배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의회 제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 의회가 왕의 권력을 견제하고 법을 만드는 데 있어 힘을 행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영어권 국가들의 헌법과 인권선언에도 영감을 주면서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그나 카르타는 법의 지배, 룰어브로와 개인 자유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정신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를 통해 마그나 카르타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법과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법 앞의 평등과 인권 보장이라는 공통 가치를 지향하며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런니미드에 세워진 기념비는 8여여 년 전 작은 한 장의 문서가 역사를 어떻게 뒤바꾸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